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오전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학대 사건이 보유 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 원생에게 주먹을 날리고 물티슈나 레깅스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돌보미로 고용해서 집에서 돌보는 홈케어로 전환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참에 민간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이 뉴스들에 대해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중에 뭐니 해도 역시 뜨거운 이슈는 이 연말 정산 파동이죠. 그렇죠. 네, 새누리당이 급했습니다. 네. 청와대 반대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정책 설계를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긴 만큼 오늘 당정회의에서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하겠다는 확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이어진 긴급 당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의 당청이 합의를 했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해서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국민적 반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원내 대책회의에서는 의원 일부가 원내 지도부를 향해 선거에 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거세게 네. 항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죠. 거세게 항의를까지 했네요. 네, 이런 상황인식은 이번 사태가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세제 원칙을 고수하는 청와대의 입장과 달라서 다시 한번 당청 간의 갈등 또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소급 적용이 법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죠. 네티즌들 의견은 대체로 냉소적입니다. 네. 한 네티즌은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선거를 위해 일하냐 오로지 표에만 관심 갖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이라고 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선거에서 이기면 또 이런 정책 마구 내놓겠다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와 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 국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느닷없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아니고 네.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인데 우리나라 네티즌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외교 문제, 군사 문제, 안보 문제 등 여러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 전략 때문입니다. 아, 부자 증세. 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 등을 통해서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습니다. 부자 증세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네. 최고 세율을 현재 23.8%인 것을 28%까지 올리고 네.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어들이는 방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도 걷어들여요. 네. 또한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의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었습니다. 이런 부자 증세 정책들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32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휴가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세금은 깎아주고 담뱃값을 비롯한 연말정산 파동으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와는 네. 확연히 다른 미국 대통령의 이런 시정연설에 네티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정치인은 수입 안 되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호황이라는 네. 미국에서조차 저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리 정치인들을 비판했고요. 수입하자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오바마가 한국에서 저런 주장했으면 종북으로 몰렸을 것이라면서 예. 대기업 위주의 그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네요. 네. 시기적으로도 딱 이제 엇갈리네요. 네, 맞물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부산에서 아주 또 큰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조선소의 크레인 구조물이 무너져서 아까운 생명들이 또 희생됐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한 선박 구조물 공장에서 해체 중이던 크레인의 철제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는 바람에 네.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께 일어난 일인데요.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선박 구조물 제조업체인 주거청에서 40톤짜리 지프 크레인의 3분의 2 지점에 있던 기계실이 2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기계실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네. 현장에 함께 있던 근로자 박모 씨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소방본부가 2시간 넘게 구조작업을 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이날 사고가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기계실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네. 크레인과 기계실 있는 지지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예. 기계실이 아래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크레인을 불러서 기계실을 들어 고정하고 나서 해체해야 하는데 아무런 고정장치나 안전장치 없이 절단 작업을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또 한 번 터지는 인재가 되겠죠. 네. 경찰은 목격자와 해체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해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니 참으로 안타깝다. IMF 직전에도 이런 대형 참사들이 연이어 터졌는데 왠지 섬뜩하다라는 등의 댓글을 달면서 사고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방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민간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1번님께서는요. 민간 어린이집이 정상적인 루트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없어서 각종 수당 등을 부정수급하는 현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 처우가 열악해지고 아이들의 권리도 무시당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 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방법 아세요? 바로 온가족 무료! 가족끼리 포인트를 공유하면 최신 폰 최대 60만 포인트 할인! 함께 쓰는 집전화 인터넷은 기본, 가족 누구나 무한 멤버십까지! 복도 혜택도 많이 받으세요! 가족이 힘이다! 그러니까 SK텔레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주 중반 전반적인 교통량 많지 않은 요일인데요. 구간 퇴근길 정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반대쪽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는데요. 영동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하남 쪽보단 이동량 많은 편인데요. 영동대교에서 여의도권까지 시속 20-30km 정도고요. 반대쪽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강대로는 숙대입구에서 삼각지역까지 밀려서 가고 있는데요. 삼각지역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를 뽑는 28 전당대회가 22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영남, 충남, 충청, 호남권을 돌면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대를 바라보는 민심은 좀 냉랭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죠. 수도권 삼선 의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영식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식입니다. 네, 최고위원에 출마하셔서 지금 한참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 잘 돼갑니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밖에서는 말이죠. 네. 도대체 전당대회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민심이 좀 냉랭하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보시나요? 저희들이 조금 당의 앞으로의 미래에 또 근본적인 혁신과 통합의 비전들을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에게 네. 정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합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공유하는 게 좀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가십니까?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 속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다운 야당, 제1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 자기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적 비전들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네. 후보들이 책임있게 더 노력을 하고 네. 그것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가해진다면 네. 남은 기간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들이 조금은 더 모여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제 오영식 최고위원 후보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출마를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전들을 제시를 해서 주목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당이 지금 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원인은 130석이나 가지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야당다운 야당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당의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당직을 통한 경험과 역량을 검증받은 바 있고요. 예. 또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젊은 후보로서 예. 젊은 의원이 갖고 있는 패기와 열정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서 다시금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예. 제1야당,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나섰습니다. 네. 야당다운 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꼭 앞으로 또 계속 야당만 하시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야당다운 야당이라면 어떤 야당을 말합니까? 지금은 야당다운 야당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야당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는 예.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요. 예. 대선 공약의 파기라든가 특히 이제 서민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파탄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13월에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에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네. 연말 정산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예. 야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집권당의 실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하고 그것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네. 필요하다면 국민을 위한 싸움들에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 또 싸울 때 싸우고 네. 또 통 크게 타협하고 양보할 때 양보하면서 네. 결국 민생을 책임지는 좀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게 네. 야당답지 못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 나오신 분들이 특히 당 대표 나오신 분들이 면면이 그 얼굴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때 맞춰가지고 무슨 전당대회 이후에는 분당이 될 거라는 등 또 일부 인사는 또 탈당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십니까? 최고위원이 되시면. 그 당 안팎에서 사실은 탈당 문제나 신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현 주소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는 아픈 부분이고 예. 또 다른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네. 이빨 전대를 통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만큼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네. 또 통합적 리더십을 힘있게 세워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흐름과 말들, 움직임들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을 혁신하고 통합시키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네. 그를 위해서 지금은 집중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의 그러한 탈당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서는 옳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의 혁신과 통합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좀 제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 과정에서?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상당히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는 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시민의 이해를 제대로 네. 실현하고 그런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네.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를 위한 당의 명확한 입장과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네. 그의 해결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둘째는 네. 당내에 지적되는 바와 같은 계파 정치의 폐단 예. 이것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예. 당의 통합적 리더십을 구축해야 되고요. 예. 끝으로는 그를 위해서 공천 문제를 포함한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들이 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젊은 후보로서 네. 최고위원이 되면 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처럼 말씀하신 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요. 개파 정치도 청산이 되고 또 네. 공천 잡음도 없애고 말이죠. 또 정책 정당이 되면 좋겠는데 그 참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거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주객관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쉬운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네. 당의 지지율을 감안해도 그렇고요. 네네. 네, 그러나 이번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의 성격을 명확히 좀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집권 2년 차를 넘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또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 또 비선 실세 국정농단 등 국민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을 예. 이번 선거에서 명확히 국민적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것과 네. 어떻게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의제를 네. 명확히 제시하고요. 네. 두 번째는 후보를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후보를 잘 세워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는 각 그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과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요구 이러한 것들을 잘 반영해서 네. 선거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예,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영식 의원이었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이번 연말 정산, 결국 정치권의 폭탄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와 여당이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보완책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4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올해분 연말 정산부터 소급 적용해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편치 않은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소급 적용 결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연말 정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김우철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당정 협의 끝에 나온 보완책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요약하자면 어떤 것인가요? 네, 지금 연말정산 파동 중에 국민의 분노 반발이 이제 너무 심해서 긴급히 당정이 소집이 됐고요. 몇 가지 사항이 합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決定났는데, 예를 들어서 현행법은 1인당 15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가 들어오고 3인 이상인 경우에 20만 원인데 네. 그 수준을 좀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또 기존의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게 세액공제 전환을 바뀌면서 없어졌거든요. 네. 그 부분도 세액공제에 넣겠다, 새롭게. 네. 그렇지만 이거는 뭐 대상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연금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 현재 법에 따르면 12% 세액공제율인데요. 네. 그거를 좀 더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뭐 15%나 뭐 17%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분납, 연말정산의 세금세 결정이 되면 늘어난 세금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일단은 성난 민심을, 예. 진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모여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은 줍니다만, 네. 지금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정부는 이 국민들이 지금 납세자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네. 두 개의 효과가 겹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원천 징수를 매월하고 연말에 이제 환급을 하는데 월말에 적게 걷고 연말에도 적게 환급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 제도. 거기에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에 전환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국민에게 착시 효과를 줬기 때문에 국민이 잘못 알고 화를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발표한 거거든요. 네. 장관도 착시 효과 부분을 얘기했고 지금 그랬죠. 네. 이러한 해석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네. 제가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납세자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높은 세금 증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네. 말씀하면 13년 말에 세법 개정을 통과시킬 때 네. 정부가 말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500에서 7,000 사이의 근로소득자들은 평균 2, 3만 원의 세금만 더 내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대 나온 걸 보니까 그 소득 계층의 근로자가 많이 나온 분의 경우에는 지금 3, 40만 원 훨씬 뛰어넘는 금액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세법 개정을 제한할 때, 네. 심의할 때 예. 누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게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로 저희들이 세부담의 귀착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누가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 평균은 이렇습니다. 봉제를 제도를 바꾸면서 네. 봉제 그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은 봉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정부가 효과를 말하면서 평균적으로 봉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2, 3만 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봉제를 많이 활용하는 분은 어떠냐는 거죠. 네. 이 봉제 활용은 개인적인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평균적인 수치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소득이 5,500에서 7천만 원 사이라도 봉제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적어도 최고 4, 50만 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네. 라는 것이다. 라고 이 제도가 갖는 영향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오래된 제도를 바꾸면서 이 30년 된 제도거든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네. 우리나라 소득 봉제 제도 위주. 근데 이걸 바꾸면서 사전에 공청회 한 번 없었고 정책 토론 한 번 없었어요. 예. 국회에서 심의할 때도 정확한 자료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부의 그런 평균적인 두리뭉실한 자료만 갖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이제 와서 이제 경로하는 거죠. 과세가 실제 이루어진 걸 보니까 네. 틀렸다 이거죠.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애시당초부터 표본 설계부터가 잘못돼 있었다. 그런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세부담 비착을 네. 정확한 그 경제 활용도 별로 계산해서 보였어야 되는데 평균만 보여준 건 잘못이다. 네. 행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회도 널 너무 이제 게을리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것부터 시인하고 사과하고 네.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네. 들어가지고 정부가 새로운 세법 개정할 때는 이제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미리 설명하는 공청회나 정책 토론을 거치는 걸 법적으로 의무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기재부 조세소위 내에서 조금 비공개 위주로만 하지 말고 네. 외부의 시민사회의 전문가나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서 네. 입법 과정에서도 저렇게 졸속이나 비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네. 이런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 심의 과정부터 좀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국회가 그 맨날 싸우다가 국회를 안 열고 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당일치기 하듯이 통과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중요한 법안들을 예. 거의 2, 3주 만에 처리하거든요. 또 그 사이에 당리당략적으로 나가게 되면 네.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또 스톱하고 그래요. 네. 이런 잘못된 심의 과정, 부적절한 심의 과정이 갖고 온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나- 그것부터 네.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말이죠. 이번에 그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각 네. 기업들이 무슨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 다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천 징수는 이제 각각 회사별로 하고 예. 지금 회계 담당자가 이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다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네. 법이 그만큼 바뀌어질수록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전산 프로그램 가끔 횟수 많아지고 네. 그러면 다 그 비용이고 네. 또 복잡해지는 게 불편함이 많죠.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 행정적인 비용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 조세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네. 이 조세는 안정적으로 가야만 납세자의 수능성도 높고 누구나 세금을 내기 싫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되고 이러는 건데 네. 조세 정책을 자꾸 변경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반발하면 조세 저항하면 바꿔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모든 이익단체들이 앞으로 반발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거냐 이거죠. 네. 그럼 누가 세금을 내고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세 정책은 엄중하고 아주 신중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임시방편적으로 바꾸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럼 이번에 소급 적용하도록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잘못된 거에 화내고 있지만 네. 그 대응으로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조세 정책의 후퇴고 네. 우리 지금 복지 확대, 복지 국가로 향하는 마당에 이번에 조치는 조그마한 의미에서는 복지 증세적 조치예요. 예. 돈을 많이 걷어서
저속주행에 좀 더 나눠주는. 근데 우리가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하자는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정책이 이렇게 좌초하고 파멸되면 네. 본격적인 증세 논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이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면 네. 국민이 이번만큼 용서해 주되 네. 또 제2차 세액공제 전환이 있거든요. 네. 많은 항목을 또 소득세액공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묻고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이제 알겠습니다. 불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쪽으로 개선하자 이거죠. 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과거 단순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은 이번에 환급해 주는 것은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시네요. 그리고 이것은 복지 증세의 한 방향이라고 보고 아예 네. 더 나아가서 본격적인 증세를 논의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증세를 논의하자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 증세 논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네. 이것부터 막히면 앞으로 저 본격적인 논의조차도 못 들어간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김우철 교수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정비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